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제가 방송을 해서 올려드린 지가 2달하고 열흘 정도 됐네요. 1월 9일부터 안 올려드렸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임플란트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동안도 일단 뭐 지금 현재 제 상태가 임플란트 뿌리는 1월 9일날 수술을 하면서 다 이렇게 심어 놨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임시 치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뭐 완전하게 이게 다 되는 거는 5월 15일 날이 저 예약이 돼 있는데 그때 가면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뭐 본을 뜨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완전히 다 치료가 끝날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컨디션은 되는데 제가 좀 안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자, 이 올려드리고 싶어도 제가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1월 9일 날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아예 금연을 해버렸어요. 담배를 딱 끊어버렸는데 이 담배가 제가 저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제필이가 담배 끊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 우리 저 집이 부모님이 담배 가게를 하셔갖고 담배를 굉장히 좀 잘 쉽게 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애도 좀 발랑 까졌었나 봐요.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습니다. 그러면 뭐 한 37년 정도,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피웠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2갑씩, 3갑씩 막 이렇게도 피웠습니다. 근데 그걸 1월 9일부터 딱 끊었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담배를 이렇게 좀 피우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 담배를 피울 만한 핑계를 찾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담배를 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한 그런 일 자체를 좀 제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에도 제가 상당히 좀 기분 나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까지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이상한 댓글 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영상을 안 올렸어요. 자, 뭐 이상한 댓글 달리면 열이 받을 거고, 저는 담배 피울 만한 그런 구실을 찾고 있는데, 그걸 구실 삼아 또 피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유튜브에 갖고 무슨 큰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진짜 마음 단단히 좀 먹고, 금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겠냐 싶어서, 아예 영상 자체를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는 전에처럼 뭐 가끔은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에처럼 그렇게 매일 막 이렇게 올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뭐 나중에 그거는 조금 보면 봐서 상황 봐서 또 바뀔 수는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이 굉장히 막 어수선하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 부분 시장 얘기하고 금리 얘기 뭐 이런 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금리 뭐 이런 것들은 채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부터 좀 먼저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채권 가격이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실 겁니다. 자, 요거는 채권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셔야 돼요. 만기 때 정해진 돈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면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 10년 뒤에 이 원금하고 다 돌려줘야 되죠. 뭐 이자도 입표채 같은 경우는 뭐 가끔 이렇게 3개월 입표채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줘야 되고. 자, 그런데 요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쉽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채권이 액면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예요. 자, 근데 요게 만기 때 이 10,000원을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거래가 되는 게 대부분 만기 때 이 10,000원을 준다라고 그렇게 채권에 표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10,000원을 나중에 이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할인돼 갖고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9,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면 만기까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10%, 11%가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겠죠. 자, 그런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자, 요게 9,500원이 됐어요. 9,500원이 됐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9,500원이 됐으면 금리는 떨어진 거죠. 자, 만기 때 10,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9,000원이었을 때는 뭐 11% 정도 되지만 9,500원이었을 때는 그보다 수익률이 훨씬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을 사는 사람이 많아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많아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9,000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졌다고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요. 거의 뭐 부도나는 채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자, 8,000원으로 떨어졌다라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20 몇 프로 정도로 훌쩍 25% 정도로 훌쩍 넘어가 버리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채권 가격은 요거 그 왔다 갔다 하는 금리는 채권 가격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 10년 만기 채권이 뭐 어제 종가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의 종가가 보니까 1.73%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엊그저께보다 뭐 약간 0.12%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 어떤 얘기가 될까요?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그렇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금리는 올라온 겁니다. 자, 요 개념부터 일단 정립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뭐 개념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그냥 애우셔도 돼요. 뭐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애우셔도 되는데 뭐 애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아마 훨씬 쉬울 거예요. 가격에 따라서 이 금리가 변동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SLR이라는 게 좀 많이 얘기가 되죠. 연준통화정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 SLR에 대해서는 뭐 수일 내에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SLR이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때 그때 이 대형 금융기관들 이런 쪽들이 레버리지를 너무 썼어요. 레버리지를 너무 써갖고 뭐 거의 투기적으로 막 했었죠. 그래서 은행의 안정성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었어요. 자, 그때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때 그때 이후로 생긴 건데 작년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쵸? 요걸 한시적으로 조금 좀 유예를 해준 거예요. 자, 뭐냐면 은행이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자, 투자를 못하고 그냥 갖고 있으란 얘기죠. 자, 그런데 요걸 풀어줬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경기 부양 때문에 풀어줬었죠. 자, 근데 요거를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규제를 한 거를 풀어줬다라는 건 규제를 완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는데 어제 이 SLR에 대해서는 그냥 규제를 이달 말까지였는데요. 그걸 그냥 일몰하는 걸로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걸로 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금리가 또 조금 올라왔는데 자, 요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금융기관들이 그쵸 투자를 해놨던 거 그걸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국채 매도 물량으로 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국채 매도 물량이 나오면 금리는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이걸 규제를 그냥 예정대로 규제 완화했던 거를 그냥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조금
좀 파장이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지금 충분히 있다. 뭐 1조 달러 이상 이렇게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올 이런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에 안정감을 줬어요. 자, 근데 요걸 보면서 저는 조금 좀 또 틀리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 지금 뭐 경기가 원래는 이 채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져요. 굉장히 길어지고 또 뭐 경기 얘기도 이렇게 또 길게 하게 되는데 다 그럴 만한 얘기를 할 그럴 시간은 안 되고 또 영상 길어지면 또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속도예요. 금리나 속도가 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처음에 발작했을 때 그럴 때는 1.4에서 1.5% 넘어갈 때 그때도 시장이 발작을 했었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엊그저께도 마찬가지, 시장이 발작을 한 게 금리가 뭐 1.75%까지 갔다가 저 1.72까지 떨어졌었죠. 그저께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시장이 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격은 점점 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채권 가격이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게 저는 다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중국 쪽인 것 같아요. 중국 쪽. 이 중국이 미국채 최대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처음에는 이 바이든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뭘 정리를 하느라고 이 중국 쪽에도 뭐 어떤 제재를 가거나 뭐 그렇게 하질 않았죠. 좀 강하게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그때는 평온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저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러는 게 우연찮게 이 중국에 대한 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런 좀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우연히 그게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쪽이 미국하고 뭐 어떤 협상이랄까,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유리한 측면을 갖고 가기 위해서 미국을 조금 지금 힘들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아마 이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금리가 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즉, 자, 이런 부분들은 근데 중국이 끝내 이거를 다 내다 던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 그렇게 못해요. 아직까지 기축통화는 달러화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중국 영향하고 뭐 그다음에 경기가 또 올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8%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연준에서도 6.5%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과 동시에 조금 이 채권 물량들이 중국 쪽에서 채권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거죠.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이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충격 그렇게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걸 시장이 호재로 반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 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화가 된다라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구조적인 문제였다라면 연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SLR 뭐 요거를 연장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뭐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그러죠. 자, 요런 부분도 시장이 은근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말씀을 드렸죠. 이 저 채권 가격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 채권 가격이 올라오면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자, 그래서 시장이 은근히 원한 거는 미국에 단기물을 팔고 2년물을 팔아서 10년물을 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원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연준도 제롬 파월 의장도 그냥 이건 일시적인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해지면 뭐 중국이 뭐 미국 채를 뭐 많이 때린다든가 그렇게 돼갖고 금리 차이가 워낙 좀 크게 나면 연준이 나서면 돼요. 자, 연준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준이 이렇게 안 나선다라는 거는 이거를 지극히 일시적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만히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이해가 좀 가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아직까지 뭐 시장이 제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늘이 3월 20일이에요. 2021년 3월 20일인데 작년 2020년 3월 20일 날 그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나도 사고 있으니까 주식 사세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꼭 1년 되는 그런 날이네요. 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여기 나스닥 차트를 여기다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완전히 꺾인 걸로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 뭐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자, 뭐, 좀 22평선 자체가 좀 꺾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추세가 꺾였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62평선이 20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평선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62평선이 꺾어지려면 아직까지 가닥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닥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은 돈을 워낙 많이 풀었어요.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금융장세가 이 시장, 주식시장, 아까 채권시장 차원에서 따지면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주식시장이란 관점에서 따지면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에서 그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으로 되는 시기, 그 청소년기에 이유 없는 반항, 뭐 질풍노도의 시기 막 그러잖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래.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지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를 보면 아직까지 가닥도 없어요. 자, 어제 거래량 확 실은 거 이거는 어제가 그 미국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이었죠. 그래서 거래는 확 실었는데 자, 아직까지 가닥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차트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일봉을 놓고 보면요. 자,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크게 보면요. 횡보하는 구간이죠. 자, 이거를 갖고 뭐 장이 끝난 데 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뭐 추세 자체를 본다라면 아까 미국 시장하고 그런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이게 보시게 되면 62평선 자체가 그냥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리고 지금 가장 좀 시장에서 눈총을 받고 있는 게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뭐 52일 동안 팔다가 이틀 동안 사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샀던 것보다 훨씬 더 팔아버렸는데요. 자, 연기금이 만약에 그렇게 매도를 안 했다라면 지수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뭐 무작정 줄이는 게 맞는가? 물론 요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연기금이 이대로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이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연기금이 사지는 않아도 팔지만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팔지만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안 판다거나, 혹은 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뭐 좋은 결정이 나와서, 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 밝으니까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 좋으니까 주식 좀 사자라고, 뭐 추가로 편입을 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준다라면 지수는 급등으로 또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자, 뭐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굉장히 좀 어렵고 답답한 그런 시기지만 이것도 주식시장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이 오래 거래를 하시다 보면요, 별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뭐 작년같이 그렇게 작년 초같이 뭐 생각도 못했는데 뭐 서킷 브레이크 막 걸리고 이 정도로 급락하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또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엄청나게 올라오는 작년 하반기 같은 뭐 3월달 이후 시장 같은 그런 시장도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은 무조건 오라요. 시장은 무조건 오른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큰 틀에서는 위쪽으로 갈 거니까 좀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좋겠다. 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뭐 영상을 올리게 되면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